자, 69번 봅니다. 다음 고유명사 표기에 관한 탐구 과정이다. 가설을 지지하는 내용은 자, 이게 지금 무슨 표기를 한 거냐면 차자 표기를 한 거예요. 차자 표기는 곧 우리말 어순대로 즉 한자를 빌려와서 쓰는데 거기 보면 소나 혹은 금천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는 백성군 사산이냐라 했을 때 백성군 사산이냐라 했을 때 결국 소나라는 인물이 백성군의 사람인데 이 소나의 다른 이름은 금천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 이름이 쇠뇌라는 거예요. 즉 쇠와 그리고 뇌 시냇물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쇠뇌인데 이걸 이 쇠에 해당하는 한자에 가장 비슷한 말로 바탕 소자를 써서 소 그리고 어찌 내자를 써서 네 하고 표기하면 이건 음차한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쇠에 해당하는 쇠 금자를 쓰고 그리고 내에 해당하는 내 천자를 쓰면 이건 뭐 한 거야? 훈차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봐. 이렇게 한자를 써놓고 읽을 때 뭐라고 읽었다는 거야? 쇠뇌. 그럼 이건 음차한 거고 이렇게 한자를 써놓고 금천이라고 읽는 건 지금 우리의 발음이고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읽었다는 거야? 쇠뇌. 이해돼요? 그럼 이건 뭐 한 거라고? 훈차한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훈차와 음차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쇠금자 내천자를 썼으니까 금천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천을 써놓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쇠뇌라고 읽은 거예요. 그럼 이건 훈차한 거고 반면에 쇠뇌에 해당하는 그냥 음만 유사한 한자어를 갖다 써놓으면 이건 뭐 한 거야? 음차한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개나 있는 건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1번 이 소나나 금천 둘 다 다른 고유명사에 대한 표기다. 틀렸죠?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쇠뇌라는 같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2번 모두 한자의 뜻을 읽는 거다. 틀렸지? 뜻으로 읽은 건 뭐야? 금천이 해당이 되고 3번 둘 다 표기는 다르지만 읽은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정답이죠.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쇠뇌인데 우리 문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자를 가져와서 그걸 발음과 유사한 소자와 나자를 썼으면 이건 음차한 거고 그 뜻에 해당되는 금자와 천자를 가져와서 쇠뇌라고 읽으면 이건 훈차한 거고 이건 지금 틀렸더라도 스님 설명을 듣고 왜 이런가 하는 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의미로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4번에 둘 다 기본적으로 뜻 부분을 읽고 상황에 따라서 음을 읽었을 것이다. 아니죠. 둘 다, 즉 똑같이 발음하되 하나는 음을 가져온 거고 하나는 뜻을 가져온 거다라는 겁니다. 고전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시험 비중으로 치면은 한 문제인데 훈민정음과 차자 표기를 모두 내지는 않아. 훈민정음을 내든 차자 표기를 내든 또는 고전 산문을 내든 고전 시조나 가사를 내든 근데 좀 더 여러분들 연습할 때 비중 있게 한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비중 있게 한 것이고 적어도 고전에 대해서 완벽하자라고 하면 이미 시간이 늦고 수업 시간에 한 것만큼은 내가 하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라고. 알겠어요? 자, 어문 규정을 봅니다. 먼저 70번 이제 표준어가 아닌 거 됐는데요. 자, 일단 올해 시험에 있어서는 추가된 표준어부터
추가된 표준어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에 특히 한글 맞춤법은 그 규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예문의 한글 맞춤법에 예문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고, 표준어 규정은 암기야.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틀렸던 단어들은 메모하면서 외우고. 알겠어요? 자,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질문을 했는데 다음 중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거, 또는 밑줄 친 말이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거, 이랬을 때 문제가 둘 중 하나야. 하나는 예문을 안 봐도 풀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예문을 봐야 구별하는 거. 이거부터 빨리 판단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문장을 줬어도 문장 안 봐도 OX가 나오는 건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지.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거야.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문장을 보고 구별을 해야 되는 건 반드시 문장을 읽어서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를 보는 거지. 근데 대체로 표준어는 예문 없어도 되죠?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관한 문제가, 즉 구별해서 써야 될 단어들은 예문을 보고 구별을 해야 돼요. 먼저 1번, 나래는 표준어로 추가됐죠? 대신 이 나래는 비유적인 의미에 쓴다 이거야. 원래 표준어는 뭐지? 날개야. 원래 표준어는 날개고, 이 날개가 실제 날개든 비유적이든 다 썼는데 이 비유적인 의미일 때는 나래를 허용했지. 우리 그렇게 추가된 게 3개야. 나래와 내음과 뜨락. 나래, 내음, 뜨락은 날개의 표준어 나래, 뜰의 복수표준어 뜨락, 그리고 냄새의 복수표준어 내음은 모두 비유적으로 또는 긍정적일 때 쓰는 단어들이야. 따라서 1번 맞죠?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래를 풍선처럼 부풀려. 맞고요. 눈두덩이 추가됐죠? 원래 표준어는 눈두덩이야. 눈두덩. 그런데 거기 이를 붙여서 눈두덩이 역시 표준어입니다. 다음 3번에 꽃이다 추가됐죠? 원래 표준어는 꾀다. 원래 표준어는 꾀다. 유혹하다라는 말로 꾀다인데 꽃이다가 추가됐어. 대신 주의할 거, 꾀다, 꼬이다는 일이 꼬일 때도 꼬이다, 꾀다. 그런데 사람을 끌어들일 때도 꼬이다, 꾀다고, 꽃이다는 사람을 꾀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서울에서 내려온 녀석이 그 여자를 꼬셨다. 개자식이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꽃이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새도 지방에 가면 서울에서 왔다고 먹히나? 요새는 안 먹히죠? 그죠? 자, 아니야. 그래도 저기 전라도 저기 배 타고 들어가는 그런 섬이나 아니면 강원도 저 골짜기, 아니면 저 경상도 저기 어디야? 뭐 또 섬 같은데, 아니면 인천도 저기 어디냐? 우리 그 배 타고 들어가는데 어디지? 웅진군 이런데. 알겠어요? 자, 그럼 4번. 어린아이가 잠들기 전에 징징거리며 잠투세한다라고 했는데요. 잠투세는 비표준어죠. 잠투세가 아니라 뭐야? 잠투정. 잠투세가 아니고 잠투정입니다. 이건 뭐 외워야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잠투정을 한다. 다음 71번. 표준어 중에 맞도록 틀린 걸 고쳤는데 올바른 것 하고 물었습니다. 나지막하다는 나지막하다가 표준어죠. 그러므로 나지막하다라고 바꿀 필요 없죠. 이해돼요? 또한 노랫가락도 발음이 노랫가락 하고 된 소리가 나는 사회소리 현상이니까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둬야죠. 1번 틀렸고 그대로 둬야지. 나지막하다 그리고 노랫가락. 반면에 2번은
건넌 마을, 니은이 첨가되는 사유소리 현상이니까 시옷을 표기해야 하고, 설레이다는 없는 말이니까 설레이게가 아니라 설레게. 잘 고쳤네요. 정답 몇 번? 2번. 옳은 걸 물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다음 3번. 가엾은도 맞죠? 가엾은 맞죠? 가엾다는 복수표준어야. 즉 가엾다 하고 비읍 시옷이 나와도 맞고, 가엾다 하고 비읍 받침을 써도 맞고, 따라서 가엾다에 은이 오면 가엾은, 그리고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가엾다는 가여운. 둘 다 맞습니다. 따라서 고칠 필요 없죠. 자, 감감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감감소식은 맞는 말이고, 감감우소식도 맞는 말이고, 둘 다 쓸 수 있죠. 감감소식, 감감우소식. 따라서 굳이 고칠 필요 없죠. 다음 4번. 북받치다, 복받치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북받치다, 복받치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울컥하는 게 일어날 때 복받친다, 북받친다 둘 다 쓸 수 있고, 반면에 안절부절 못하다가 표준어죠. 안절부절 못하다가 표준어고, 안절부절하다는 쓸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72번. 호도를 호두라고 고쳤어요. 맞나요? 맞죠? 호두가 맞습니다. 따라서 호도를 호두로 고친 거 맞죠? 다음 살림을 차리든 송사를 벌이든 후일이야. 내가 알 바 아니다. 후일이라고 써야 될지 아니면 훈일이라고 써야 될지. 자, 후일과 훈일은 둘 다 있습니다. 위에 후일은 이런 의미고, 알겠어요? 아래의 훈일은 이겁니다. 뒤에 할 일.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후일을 기약하다 할 때는 위에 걸 써야 되고, 후일을 기약하다 할 때는 위에 걸 써야 되고, 여기서처럼 살림을 차리든 송사를 벌이든 나중 일이야. 내가 알 바 아니다 라는 의미니까 이때는 훈일이라고 고쳐야죠. 이해됐어요? 위에 일은 한자어라 다른 날 이런 의미고, 이건 우리말 일이기 때문에 즉 다른 업무, 다른 일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두 가지 표기가 모두 맞기 때문에 구별을 해서 써야 되고, 여기서는 문맥상 훈일이죠. 자, 살림을 차리든 송사를 차리든 송사를 벌이든, 즉 든이라는 선택의 어미를 썼고, 그 둘 중에 네가 원하는 일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란 얘기니까 이때는 훈일로 고쳐야죠. 3번 휴게실 틀렸죠? 어이를 써야 되죠. 우리가 어이를 쓰는 개는 휴게실, 게시판, 개송, 휴게실, 게시판, 개송, 그리고 개양대, 국기 개양대 할 때 개양대 어이를 씁니다. 자, 그런데 4번에 흠집을 험집이라고 했는데, 흠이 생긴 자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흠집이 맞죠. 정답은 4번. 다음 73번.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올바른 것. 애달다 없는 말입니다. 애달다 없는 말이고, 표준어는 뭐야? 애달프다. 표준어는 애달프다.
자, 표준어가 애달프다니까 관현영어미 니은이 오면 애달픈. 다음 2번. 커피를 엎질러 버렸다. 기본형이 뭐야? 엎지르다. 이때 피읍입니다. 엎지르다. 그러므로 엎지르다에 어가 오면 뭐가 돼? 엎질러. 맞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따라서 엎질러는 무슨 불규칙? 엎지르다가 엎질러가 됐으니까 무슨 불규칙? 르 불규칙이죠. 르 불규칙 용언이지. 다음 3번에 얕다라는 말에 음악한 하고 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면 이때 음악이라는 이 전미사는 이나 음이 아닐 때에는,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일 때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뭐라고 적어야 돼? 야트막하다 하고 소리나는 대로 적어야죠. 다시 한번.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의 형태소로 즉 결합이 될 때에는 원형을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트막하다 하고 표기해야죠. 틀렸고 야트막한 소리나는 대로 써야죠. 4번에 얽히다.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이 뭐야? 리을 기억을 써야죠. 억다의 피동의 전미사 히가 가서 얽히다. 그러므로 얽히게 되었다. 부사용함이 개가 와서 얽히게 되었다. 자, 주의할 거. 얽히다와 설키다가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써요? 얽히고 설키다 하고, 설키다는 소리나는 대로입니다. 억다는 리을 기억을 밝혀 적지만 석다는 소리나는 대로 설키다. 그래서 얽히고 설키다라는 합성어를 만들 수 있죠. 다음 74번. 하마 터면이죠. 외워야 돼요. 딴 방법 없습니다. 하마 터면. 즉 하마터면 하면 품사가 뭐야? 하마터면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죠. 즉 어떤 위기를 벗어났을 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하고 하마터면. 다음 2번. 닭 한 마리를 통째가 아니라 뭐야? 통째. 전미사는 째죠. 통째. 째 어이야 아이야? 아이. 통째. 또는 로를 붙여서 통째로. 통째. 통째로. 다음 옆집 아기가 턱받이를 하고 우유를 먹고 있다. 자, 턱받이 했을 때 턱에 받치는 건데 전미사 뭐가 왔어? 이가 왔어. 조금 전에 우리말의 전미사 이나 음으로 시작하는 말은 이나 음으로 전미사가 이나 음이 올 때는 뭐 한다? 형태를 밝혀 적는다. 어떤 경우에 전미사 이나 음의 형태를 밝히지 않아도 되죠? 원래의 뜻에서 멀어졌을 때 또는 의성어가 올 때. 원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뻐꾸기처럼 의성어가 올 때는 밝힐 필요가 없지. 그러나 이 턱받이는 원래의 뜻에서 멀어진 게 아니므로 전미사 이를 밝혀야죠. 틀렸죠? 턱받이. 다음 칠흑 같은 어둠. 정답이죠. 이때 칠흑의 흑은
한자어야. 거물 흑자야.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 칠흑 올바른 표기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표준어가 아닌 것은 원래 표준어는 괴발, 개발이죠. 괴발, 개발이죠. 원래 표준어가 괴발, 개발이야. 그리고 뭘 허용했어? 뭘 허용했어요? 개발, 세발을. 뜻은 뭐예요? 글씨를 함부로 쓸 때, 삐뚤빼뚤 함부로 쓸 때. 개발, 개발이란 말은 없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다음, 야멸치다가 표준어인데, 야멸치다가 표준어인데 뭐가 추가됐다? 야멸차다가 추가됐어. 야멸차다, 야멸치다 둘 다 맞죠. 주로 수임이 새로 추가된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야멸치다, 야멸치다가 표준어인데 야멸차다가 추가돼서 야멸차다, 야멸치다 복수표준어. 다음 새츠름하다 라는 말이 표준어인데 새초롬하다 추가돼서 둘 다 맞습니다. 새초롬하다, 새츠름하다. 연신, 연방 둘 다 맞습니다. 연방, 연신, 연신 고개를 숙이다, 연방 눈을 깜빡이다, 연방, 연신 둘 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다음 76번. 다음 어휘 중 표준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일단 사이소리 현상을 묻고 있으면 발음을 정확히 해야 돼. 1번 뭐예요? 선짓국. 따라서 선짓국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시옷 받침 필요하죠. 다음 2번 읽어봐요. 구두빵. 역시 된 소리가 나고 시옷 받침 필요합니다. 다음 3번 농사일입니다. 농산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농사일. 이건 외워야 됩니다. 다른 돌이 없어. 예산일 할 때에는 니은이 첨가돼서 시옷을 쓰지만 농사일이 발음이기 때문에 시옷 못 쓰는 거예요. 발음이 농산일이 아니라 뭐야? 농사일. 4번 머리말 맞죠? 발음이 머리말이야. 머리말, 인사말 하고 첨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옷 받침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랫말 할 때는 또 니은이 첨가되니까 시옷 받침을 붙이고. 다음 77번 비렁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뱅이라는 전미사를 써서 빌어먹는 사람을 가리킬 때 비렁뱅이 맞습니다. 주로 이 거지를 가리키는 거야. 거지를 낮잡아서 비렁뱅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골목쟁이 맞죠?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는 장의를 붙이고 그리고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행위에는 쟁이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그 다음 3번에 아지랭이 틀렸죠? 아지랭이는 아직 이모음동화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어는 뭐야? 아지랑이가 표준어지. 정답은 3번. 침쟁이 맞죠? 침쟁이는 이 침을 놓는 의원을 낮잡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을 가졌다 해서 침장이가 아니라 당연히 의원이죠. 의원. 즉 한의사인데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침쟁이하고 쟁이로 표기를 해요. 관상을 보는 사람도 관상쟁이, 사주를 치는 사람도 사주쟁이라고 쟁이라고 표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침쟁이라는 말은 그 침을 놓는 사람을 낮잡아서 부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아편쟁이, 마약하는 사람도 또 침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78번 우리 집 수소는 힘이 세서 일을 잘한다. 수소 맞죠? 우리가 암수를 구별할 때 받침에 시옷을 쓰는 건 세 단어라고 해서 양, 염소, 쥐, 순양, 숫염소, 숫쥐, 양, 염소, 쥐에서만 시옷 표기를 양, 염소, 쥐에서만 숫이라는 접두사를 쓰는 거고 순양, 숫염소, 숫쥐 그 외에는 수를 쓰죠. 다음 2번 비빌언덕이 따로 있지 능력도 없는 나에게 개개일 거야 개개다라는 말 맞습니다. 개개다라는 말 맞고요. 그리고 뭐도 추가됐지? 개기다 하는 말도 추가됐습니다. 나한테 개길 거야? 이게 예전엔 비속어였는데 이게 표준어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개개다, 개기다 복수표준어예요. 개개다, 개기다 복수표준어입니다. 자꾸 성가시게 달라붙을 때 개개다 또 자꾸 말하면 안 들을 때 개개다, 개기다 복수표준어입니다. 그 다음 딴지도 추가됐죠. 원래의 표준어는 뭐야? 딴죽. 원래의 표준어는 딴죽인데 딴지가 추가돼서 자꾸 남의 일에 딴죽을 걸다, 딴지를 걸다, 딴죽, 딴지. 다음에 4번 허섭 쓰레기죠. 표준은 허섭 쓰레기가 아니라 뭐야? 허섭 쓰레기야. 그리고 뭐가 추가됐다? 허접 쓰레기가 추가됐고 여기에는 무슨 이론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쓰니까 즉 표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허섭 쓰레기고 허접 쓰레기 그렇죠? 이거 새 거냐 어제부터 간 거야? 자 허접 쓰레기 허접 쓰레기 알겠죠? 그래서 오랜만에 네가 갈았니? 잘했어. 자 그러면 허섭 쓰레기고 허접 쓰레기고 그렇죠? 정답은 4번. 다음 79번 발에 거치적거리다 맞죠? 거치적거리다도 맞고 걸리적거리다도 맞고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시험 보나?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구나. 오늘부터야 내일부터야? 원서 접수. 오늘부터인가요? 국가직 원서 접수인데 여하튼 시험은 시험장에 가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칠 게 없는 사람도 있지. 그러더라도 반드시 시험장에 한번 가보는 게 모의고사 10번 보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장에 꼭 가고 또 이번 2월에는 사회복지직하고 7급 위주로 뽑기 때문에 아마 원서를 냈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다 보면 원서는 냈는데 토요일 날 가기 싫으니까 그죠? 또 눈 떠서 안 가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응시율 그 뭐 60%밖에 안 되는 나머지 40%안 오는 그런 곳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국가에 기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원서 접수했으면 꼭 가고 그리고 적어도 공통 과목만이라도 열심히 풀고
그래서 내가 과연 시험장에서 어떤 분위기인지도 보고, 또 작년에 치러봤더라도 올해 또 달라진, 즉 감독관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욱더 얄짤없습니다. 1초, 2초 이거 한 개만 더 마킹한다고 봐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됐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 입실 이후에 들어오면 무조건 안 들여보냅니다. 왜냐면 워낙 더욱더 시험 관리를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나만 봐주겠거니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왕 가면은 적어도 입실 예정 시간보다 30분 전에는 반드시 입실하고, 그리고 뭐 휴대폰 내놓으세요 또는 뭐 전자기기 내놓으세요 하면 다 내놔야죠. 알겠어요? 항상 감독관의 규정을 지키고 준수하고, 그리고 시험지 나눠준 다음에 자 지금부터 푸세요 하기 전에 문제를 자꾸 들썩들썩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지만 받아놔도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이해돼요? 비친다고. 종이가 얇기 때문에 비쳐. 그러니까 괜히 움직이지 말라는데 움직여서 감독관 신경 거슬리지 말고 그냥 지키라고 하는 대로 지켜서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거기 거치적거리다는 뭐하고 복수표준어? 걸리적거리다와 복수표준어. 정답은 1번. 둘이 뭉술이 아니라 두루뭉술, 두루뭉술하다 또는 둘이 뭉실, 둘이 뭉실하다. 그래서 두루뭉술하다, 두루뭉술하다, 둘이 뭉실하다. 둘 다 맞습니다. 자, 복숭뼈라는 말은 없죠. 그죠? 복숭뼈라는 말은 없고 복숭아뼈 추가됐죠. 원래는 뭐야? 복사뼈예요. 원래는 복사뼈. 원래는 복사뼈고 복숭아뼈가 추가됐고, 다음 허섭 쓰레기 또 나왔죠? 허섭 쓰레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쓰레기 또는 허접 쓰레기. 정답은 1번. 다음에 80번. 표준 발음을 줬어. 그런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발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럴 때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발음이 틀리면 그게 답이야. 그런데 발음이 모두 맞을 때에는 위의 규정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올바른 발음인지부터 검토하자고. 1번 읽으면 맑은 맞죠? 2번 바다래 맞죠? 1번의 맑은은 연음한 것이고 연음해서 발음했고, 2번의 바다래는 절음해서 발음했죠. 연음과 절음의 차이는 뒤에 오는 모음이 형식 형태소냐 아니면 실질 형태소냐. 위에 맑은 할 때 은은 어미야 형식 형태소인데, 아래 바다래 할 때 아래는 명사라 실질 형태소야. 그래서 형식 형태소일 때는 연음하고 실질 형태소일 때는 음절의 끝소리가 먼저 일어나고 연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절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3번에 뱉어서는 맞죠? 역시 연음했고, 여기 어서는이 뭐야? 어미야. 뱉다라는 어간에 어서라는 어미가 와서 뱉어서. 다음 밭틀이죠. 정답 몇 번? 4번. 따라서 반드시 먼저 발음하고, 뭐 이론적인 거 따지지 말고 먼저 발음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밭을이 안 되는 이유는 티읕이 치읓이 되는 건 어떤 모음이 올 때만, 이 모음이 올 때만 일어나. 밭이 하고 이 모음이 올 때만 연음되지 않고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구개음화는 반드시 이 모음이 올 때만 일어납니다. 다음 81번. 발음이 잘못된 것은, 우리 성인과 성인을 지금 장단음을 물어봤죠? 장음이냐 단음이냐. 일단은 장음 단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했더라도 이렇게 문제에서 한 번 안 보면은 잊어버릴까봐 넣어놓은 거지, 문제는 쉬운 겁니다. 장음 단음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가세요. 알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장음 단음 외우시오 했던 것만 외우고, 대신 그걸 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 어른이 되는 성인은 그냥 시간 지나면 어른 돼요. 뭐예요?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훌륭한 인물을 의미하는 성인은 오래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길게 발음한다. 틀렸네요. 정답 몇 번? 1번. 앞에 무력, 힘이 빠지는 거니까 짧게 발음하고, 뒤에 무력, 힘을 기르는 거라 오래 걸리니까 길게 발음해. 가정, 우리 집에 잠깐 갔다 오니까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가정, if, 즉 추리할 때 가정을 가설을 해서 추리한다는 의미니까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반면에 소나무의 솔은 짧게 발음하고, 반면에 먼지를 털 때 쓰는 솔은 길게 발음합니다. 알겠어요? 정답은 1번. 다음 82번. 이때 지금 질문이 발음이 올바른 걸 물은 게 아니야.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걸 물은 거야. 그럼 밑줄 친 기억은 겹받침이 하나만 소리 나는 걸 써놨어. 그렇죠? 그리고 겹받침이 하나만 소리가 나는 걸 우리는 음운 현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안에서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왜? 발음하면 뭐가 돼? 발음하면 8. 리을만 발음되죠? 따라서 자음군 단순화, 탈락이 일어났다고. 반면에 2번은 발음하면 앉아, 연음된 거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끝에 있는 지읒이 뒤에 첫 소리로 옮겨갔으니까 연음된 거예요. 다음 3번은 밟고, 즉 동생이 발을 밟고, 비읍으로 발음해야죠. 그렇죠? 따라서 밟고. 그런데 이 경우는 왜 기억에 해당이 안 되냐면 그 밑에 다만에 해당되잖아. 이해돼? 이것도 분명히 음절의 끝소리 중에 자음군 단순화는 맞는데 밟다의 리을 비읍이 비읍, 즉 비읍으로 대표음이 일어나고 자음군 단순화는 맞아. 그런데 밑줄이 제10항의 규정에만 밑줄이 돼 있고 다만 하는 그 밟다의 규정에는 밑줄이 없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3번은 분명히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어. 밟고 하면은 리을 비읍에서 비읍 하나만 발음됐고 또 뭐도 일어났지? 된소리 되기도 함께 일어났죠. 그러니까 밟고에는 음운 변동이 2번이라는 거지. 한 번은 탈락, 또 한 번은 교체. 탈락과 교체 2번이라는 거죠. 다음에 4번 값을. 이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시옷이 연음된 거야. 시옷은 연음됐고 앞에 비읍으로 끝났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서 교체가 일어난 거지. 값을 하고 된소리가 발음되므로 교체가 일어난 거죠. 다음 83번. 다음 표준발음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재빨리 24항을 보면 된소리 대기를 써놓은 거야. 그렇죠? 1번. 국밥의 발음과 아침밥의 발음의 이유가 왜 다른가? 다른 이유는 국밥은 제23항대로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발음됐잖아. 기역으로. 그러므로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앞에 음절이 발음되면 뒤에 된소리가 일어난 거니까 국밥은 된소리 대기지. 그렇죠? 그러나 아침밥은 위의 규정이 아니라 한글 이 표준 발음 30항에 있는 첨가, 즉 된소리, 사이소리 현상의 하나로서 아침밥하고 된소리가 되는 사이소리 현상이죠. 물론 이 경우에는 첨가는 아니고 역시 교체지만 이때는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의 된소리 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발음의 이유가 다른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국밥은 명사와 명사가 만났는데 앞에 안울림 소리가 오니까 이때 밥이 밥이 된 건 된소리 댁인데 아침밥은 명사와 명사가 만났는데 앞에 오는 음절이 미음, 울림 소리니까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고. 됐어요? 다음 2번. 나는 아기를 안다가 전화를 받았다 해서 안다와 나는 시험 결과를 안다 할 때의 안다는 왜 달리 발음되는가 알 수 있죠? 즉 윗글 제24항에 아기를 안다가 했을 때는 즉 안다라는 단어에 동사 안다에 어미 다가가 온 거고 맨 뒤에 있는 시험 결과를 안다는 안다가 아니라 기본형이 뭐야? 알다야. 알다에 즉 니은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알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니은과 어말음이 다가온 거니까 이건 안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안다라고 읽어야지. 뭐냐면 제24항에 보면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날 때 된소리가 난다는 거야. 감다, 안다, 어간이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날 때 된소리가 나는 거고 거기 사실을 안다 할 때 안다는 어간이 니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간은 알다, 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의 발음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다음 3번에 머금다 그리고 잠기다 이렇게 둘이 발음이 다른 이유는 위에 다만 규정에 24항 다만 규정에 보면 피동 사동전미사 기가 들어가면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잠기다의 경우에는 사동전미사 피동전미사 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이 잠겼다 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았고 그러나 머금다는 전미사가 사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곧 된소리로 발음했고. 이해됐어요? 다음 4번의 밤길로 그리고 안방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위에 안 써있죠. 왜냐? 밤길이나 안방은 위에 23항과 24항은 모두 된소리 대기와 된소리 대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건데 이 밤길과 안방은 사이소리 현상에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위의 규정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유형 문제는 처음 풀었을 겁니다. 수능에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유형이야. 선생님이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 적용해 보라고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얼마나
표준 발음법을 이해했는가? 얼마나 위의 어문 규정을 이해했는가? 그 질문이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 하는가 못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위에 설명하고 있는 규정에 적절한 예를 쓸 수 있는가 이 질문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라 틀렸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시험장 갔을 때 이런 유형이 나오면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유형을 다 모른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84번에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먼저 1번 발음이 먼저 맞아야 돼요. 근괴 맞아요? 틀렸죠? 왜? 외모음은 왜 그대로 발음하거나 또는 우외로 발음해야지. 그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공부한 거잖아. 근괴하면 외나 우외로. 그 규정이 첫 번째 줄에 있잖아. 특히 외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면 외와 같아진다. 알겠어요? 다음 전래 발음 틀렸지? 더 볼 것도 없지. 발음이 틀렸는데. 니은하고 리을하고 만나면 뭐 해야 돼? 리을 유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레는 레 잘 발음했는데 문제는 니은 리을이 유음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이는 올바르지 않죠. 다음 3번에 레도 발음이 틀렸구나. 어이가 아니라 뭐라고? 여이를. 전래하고 여이를. 전래하고 여이를 써야 된다고. 여이를 발음해야 된다고. 니은하고 리을은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음 네와 네는 동일하게 발음할 수 있다. 틀렸지? 왜요? 아니 모음이 애와 애가 어떻게 동일하게 발음돼? 그죠? 따라서 애는 아이의 애는 저모음이지만 어이의 애는 고모음이야. 따라서 그리고 애와 애 서로 모음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하게 발음해요? 이해돼요? 네가 어떻게 같냐고. 다음 4번에 충의에서 이를 충이애로도 발음할 수 있다. 정답이죠? 왜냐면 맨 끝에 의는 관형격 조사고, 관형격 조사 의는 뭐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애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의 의는 뭐와 뭐가 가능하다? 의와 이가 가능하다. 이건 쉽게 맞춰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85번부터 진행하죠. 질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며 느끼겠지만 특히 고전 파트랑 이런 부분은 문제 몇 개 안 풀어도 시간이 확 가. 오늘 선생님이 계속 수업만 했는데도 지금 몇 문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한 부분은 가서 우리 공부한 게 헛되지 않도록 복습 잘 하시고, 고전은 함께 공부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 다른 건 솔직히 사전만 있으면 혼자 해도 돼. 그런데 이 고전은 혼자서 안 되거든. 그래서 공부한 거 잘 복습하고 반복하고 해서 자기 것으로 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